오늘은 사마광은 어떤 인품이었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 자치통감의 저자 사마광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마광은 1019년 11월 17일 날 태어났는데 그의 고향은 지금 산서성 하현 속수향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의 차는 군실이고 호는 그 자기 고향 이름을 따서 속수 선생이라고 통상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태어난 것은 그 광산현이라는 데서 태어났어요. 우리나라에도 그 광산현이 있지요. 광산 김씨의 그 관양 광산이 있습니다. 그거와 글자가 같은 빛광묘산 하는 그 광산현에 그 아버지 사마지가 광산현의 현령으로 있을 때 사마광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은 사마씨고 광산현에서 그 광산현 관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빛광자를 써서 광이라 붙였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아버지 사마지는 송나라 진종, 인종 때 그 벼슬을 한 그 비교적 명망이 있었던 관료입니다. 그러니까 사마광은 관료 가문, 비교적 그 귀족 가정 출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좋은 가정에 태어나 가지고 어려서부터 가정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어려서 한 그 사마광이 5, 6살쯤 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하루는 그 호도를 가지고 껍질을 벗기려고 하는데 그 호도가 껍질을 벗기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그걸 어떻게 벗길지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누나가 옆에 있다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 누나도 그걸 잘 껍질을 까질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누나가 다른 일로 어디를 이제 갔었는데 그때 그 나이 많은 여종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물에다 끓여서 호도 껍질을 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물에 그것을 끓이면 호도 껍질이 쉽게 벗겨지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그 누나가 돌아와서 보니까 그 껍질을 아까 잘 안 까지던 껍질을 그 어린 사마광이 껍질을 벗겨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너 이거 어떻게 벗겼느냐 그러니까 내가 벗겼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누나를 속인 거죠. 이제 그 누나는 그 속인 거 사실을 모르고 이제 아버지한테도 가서 자랑을 했겠죠. 저 사마광이 그 딱딱한 호도 껍질을 지가 혼자서 깠다고. 근데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아주 호되게 나무랬다고 합니다. 어린 애가 그런 식으로
남을 속이고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라고 아주 엄하게 나무란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이 계기가 돼서 사마왕이 평생 남을 속이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사마왕이 나중에 이제 자기 집에 있는 말을 한 피를 팔려고 하는데 그 말이 뭐 색상도 좋고 아주 몸집도 크고 힘도 있고 다 좋아요. 아주 성질도 온순하고.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여름이 되면 이게 폐병을 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을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할 때 자기가 직접 말을 갖다 파는 건 아니니까 부탁을 하면서 이 말이 다른 건 다 좋지만 여름이 되면 폐병이 있으니까 이 말을 사려고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이 사실을 알려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집에서 심부름하는 그 사람이 아니 뭐 밖에 나타난 병이야 어쩔 수 없지만 밖에 나타나지 않은 그런 병까지 뭐 굳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말을 팔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마왕이 말 한 마리 팔아 가지고 뭐 돈 몇 푼 더 받아서 그래 봐야 그것은 사소한 일이라 이 말이지.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것은 남을 속이는 것이 되는데 남을 속이게 되면 그것은 명예에 손상되는 일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돈 몇 푼 더 받는 것은 사소한 일이고 명예의 손상을 입는 것은 중대한 일이다. 그러니까 결코 속여서 말을 팔아서는 안 되고 우리는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서 그런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신용을 잃어버리는 것은 큰 일이고 다소간에 재물의 손실을 보는 것은 사소한 일이다. 물론 그러한 사실을 말을 사고자 하는 사람에게 미리 알려주면 말값이 떨어지겠죠. 그러나 돈 몇 푼 덜 받는 거 그것은 그렇게 중대한 일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직과 성실을 강조했던 것은 어려서 아버지의 교육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남을 속이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마왕은 아주 총명한 자질을 타고 태어났던 것 같습니다. 사마왕이 얼마나 총명한 두뇌를 가지고 태어났는가 하는 그 사실을 반영하는 거를 하나 이야기를 하면 어렸을 때 여러 아이들하고 마당에서 놀다가 옛날에는 왜 마당에 장독대들이 쭉 놓여 있질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간장독도 있고 된장독도 있고 그런데 그게 큰 거는 뭐 거의 사람 키만큼 컸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애들이 어떻게 뭐 장난하고 놀다가 한 어린 아이가 거기에 빠져버렸습니다. 물이 가득 차여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은 다 놀라가지고 막 도망가기도 하고 또 어떤 애는
이제 어른에게 가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 그 현장을 떠나갔는데 사막왕은 침착하게 그 현장을 바라보고 있다가 그 주변에 가서 큰 돌을 하나를 가져와 가지고 그걸로 그 장독을 깨 가지고, 그러니까 물이 이제 솟아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생명을 구제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장안에 알려져 가지고 이 아이가 아주 어려서부터 유명인사가 됐어요. 이런 걸 본다면 사막왕은 그 아주 상당히 총명한 자질을 타고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이 불과 20세에 과거 급제의 1등으로 갑과 진사 과거의 갑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고등고시에 수석으로 합격을 불과 나이 20세 때 고등고시 수석 합격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총명한 두뇌를 타고났다고 해서 다 성공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런 총명한 두뇌를 타고났기 때문에 자치통감과 같은 그런 위대한 명작을 역사에 남길 수가 있었겠습니다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막왕이라는 분은 아주 그 노력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면성실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저녁에 잘 때 그 벽에를 편안한 걸 베지 않고 일부러 이 나무를 그 둥글게 원목을 사용해서 벽에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잠을 자고 이제 몸을 뒤척인다든지 이러면 이 벽에가 원목으로 돼 있으니까 둥근 벽에가 이제 굴르는 거죠. 그때 깬단 말이죠. 그러면 자다가 깨 가지고 다시 책을 보고,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벽에를 목침을 원목으로 된 목침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그가 이 학문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남다른 노력을 했는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일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막왕은 그 굉장히 인품이 이제 인간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동파도 이 사막왕과 동시대 인물입니다. 다 같이 송나라 때, 북송 때 활동하던 인물이죠. 하루는 소동파가 사막왕을 찾아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늙은 종이 나와가지고 먼저 손님을 맞이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늙은 종이 사막왕을 부를 때 손님이 왔으니까 이제 손님이 왔다고 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군실수제 이렇게 호칭을 하는 거예요. 그 사막왕이 이름은 광이고 자가 군실입니다. 군실수제, 수제란 말은 빼어난 제목이라 이 말이죠. 군실수제 이렇게 호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왕이 이제 소동파가 아니 그 종을 약간 놀리면서, 야, 너희 집에 지금 주인은 말이야 수제가 아니라 나라의 재상이다. 다른 사람도 다 군실 상공이라고 부르는데 그 군실 수제라고 그렇게 부르면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늙은 종이 아이 저는 그동안 그 사실을 잘 몰랐다고 하면서 그걸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 뒤에로는 군실 상공이라 부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뭐 집에서
대개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노복이라 해서 나이가 사마고왕보다도 훨씬 많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주 친근하게 지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나라의 재상이 됐으니까 호칭을 바꾸라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어려서 부르던 그 호칭을 그대로 쓰도록 했다. 이런 걸 보면 사마고왕이 그런 형식적인 거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아주 권위주의를 배격하고 인간적이고 겸손한 인품이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마고왕은 왕안석과 동시대 사람인데 왕안석이 그 나라에서 중용될 시기에 왕안석하고 그 서로 입장과 견해를 달리했기 때문에 왕안석이 조정에서 그 중용되는 동안 사마고왕은 낙양에서 15년 동안 거기서 이제 자치통감을 쓰면서 보냈습니다. 사실은 그때 이제 사회적으로는 화려한 시간을 못 보냈지만 그 시간을 이제 자치통감을 창작하는데 썼기 때문에 오히려 역사적으로 보면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죠. 그 15년이라는 기간을 벼슬 하는 데 바쳤다면 사마고왕이 자치통감과 같은 그런 명작을 남기기가 또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천이 궁형을 당한 뒤에 사기를 썼다든지 또 추사 김정희가 10년 동안 제주도에 가서 유배 생활하면서 추사체를 완성했다든지 이런 것이 모든 일이 양면이 있습니다. 빛과 그늘이 항상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그것이 어두운 면 같지만 다른 면에서 그걸 잘 활용하면 또 이제 그것이 좋은 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5년씩이나 이제 벼슬을 멀리하고 저서를 하고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집안이 청빈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제 가난하게 사는 거지요. 그런데 그때 이제 사마고왕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는데 장사 지낼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밭서마지기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돈 많은 사람한테 저당을 잡혀가지고 돈을 빌려와서 관을 마련하고 또 이렇게 장례 비용을 마련해서 아내를 장사 지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사마고왕이 나중에 사실은 그 나라의 총리까지도 지냈습니다만 이렇게 청빈한 생활을 보낸 것을 보면 그 아주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사마고왕 시대에는 그 북송 시대 4대 부들이 생활이 여유가 있으면 그 축첩을 하고 또 기생들을 거느리고 이런 것을 다 그 국가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흠을 잡지 않았어요. 다만 왕안석이라든지 사마고왕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충분히 이제 그런 여건은 되더라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마광은 결혼한 지 30여 년이 지났는데도 그 부인이 생산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들도 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사마광 몰래, 그 사마광 부인이 장씨 부인인데 그 여인에게 이제 경제적으로 좀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여인을 이제 안방에서 거처하도록 하고 자기는 이제 집을 비우고 무슨 다른 일을 핑계대고 외출을 하고, 그런데 사마광이 그 여인에 대해서 전혀 가까이 하질 않고, 그 여인이 하루는 이제 사마광이 서재에 가서 책을 보러 가는데 따라와 가지고 이 책 저 책 뒤적이면서 중승이 무슨 책이죠?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제 문화적인 교양이 없는 여성이었던 거죠. 용모는 이제 미모였는데, 그러니까 사마광이 멀찍이 이렇게 거리를 좀 두고 앉아가지고 중승은 상서라는 관직의 명칭이지 책이 아니다. 아주 그렇게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고 같이 말을 섞지 않으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이 결국은 지발로 그냥 걸어서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뒤에도 또 그 사마광의 장씨 부인이 다른 여인을 들이기 위해서 했는데 거절한 내용이 나옵니다. 또 이제 나중에 부인이 먼저 돌아갔으니까 사마광이 이제 말년에 혼자 돼 가지고 적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돈이 많은 친구가 50만 양을 내 가지고 젊고 아리따운 여종을 하나 사서 심부름 시키도록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데 사마광이 아주 완강하게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마광은 자기 소생이 없었습니다. 아들도 딸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형님의 아들 사마강을 자기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어느 남자가 여인을 좋아하지 않는 남자가 없지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제 남아가 어떤 큰 목표를 세웠을 때 세속적인 그런 향락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걸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첫째 없고, 사마광이 자치통감이라고 하는 이 명작을 하나 완성하기 위해서 그 시간이 황금 같은 시간인데 그걸 여인하고 이렇게 즐기는 데 쓸 시간이 없는 거죠. 또 더 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거에는 흥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손을 남기는데 결국에는 혈통을 남기는 거죠. 위대한 저서를 남기는 것은 결국에 자기의 정신과 철학을 역사에 남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마광 같은 분은 자기의 자손을 통해서 혈통을 남기기보다는 후세에 자기의 정신과 철학을 남기는 그런 인물이 되고자 목표를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여인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지 않았고, 갖지 않았다기보다는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죠. 가질 수가 없었던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사마광은 총명한 자질을 가지고 좋은 가정에 태어나서 아주 일생 동안 그 학문에 매진하면서 성실한 삶을 살면서 자기가 추구하는 그 자기가 목표했던 자치통감이라고 하는 이 명절을 세상에 남김으로써 역사에 향기로운 이름을 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가 지금 벌써 죽은 지 근 천년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죽지 않고 사람들 마음속에 살아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마광을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왕안석과의 관계입니다. 왕안석과 사마광이 같은 시대에 태어나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아주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제 사실은 학문적으로는 서로 좋은 친구인데 그 정치 면에서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그런 사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서로 관점과 견해가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그 사마광은 보수주의자고 이제 왕안석은 진보적인 입장에 서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다 똑같이 나라를 사랑하는데 하나는 보수적인 성향이 강했고 하나는 진보적인 성향을 띠고 있었습니다. 송나라라고 한 나라가 중국을 통일하지 못하고 이 북방에는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가 있고 장강 유역을 중심으로 주로 이제 그 남쪽에 송나라 정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경제도 그때 아주 그 형편없이 낙후했고 국방력도 약화됐고 그래서 이 국가가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사마광은 그 송나라의 그 북송의 경제를 위해서 절약을 하면 된다 하면서 절약을 강조했는데 왕안석은 절약은 소극적인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절약 가지고는 안 되고 경제를 개발해야 된다고 본 것입니다. 어떻게 개발했느냐? 새로운 법을 제정해서 적극적으로 이 적폐를 개혁하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경제를 부흥시켜야 된다고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신종이라고 한 임금은 사마광의 견해보다는 왕안석의 견해를 취해서 이제 그 왕안석과 같이 개혁 작업을 벌여가지고 아주 오랜 10여 년 동안에 걸쳐서 개혁 작업을 시행했던 것이죠. 송나라 신종 때 이제 왕안석과 신종이 같이 개혁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종이 죽은 뒤에 철종이 왕으로 되면서 철종 시대에 그때 이제 철종은 나이가 어리고 그 고태후라고 이제 태후가 수렴 청정을 하면서 그 지금 시골에 있던 사마광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왕안석은 낙향을 하고 사마광이 다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지요. 정권의 중심에. 그래서 그때 이제 사마광이 소위 말하면 재상, 총리로서 발탁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10여 년 동안 개혁 작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법을 제정해서 시행하던 것을 사마광이가 올라와 가지고 불과 몇 개월 만에 모두 다 폐지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럼 왕안석이 만든 법이 전부 다 필요 없을 만큼 그렇게 무모한 짓을 했는가? 또 사마광이란 사람은 그 왕안석이 만든 법이 그 중에는 좋은 법도 있고 나쁜 법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해서 불과 몇 개월이라고 하는 이 짧은 기간에 10여 년 동안 만들어 놓은 법을 전부 다 폐지해 버렸는가? 이런 걸 볼 때 이제 그 견해가 왕안석의 입장에서 왕안석을 두둔하는 설도 있고 사마광을 비판적으로 보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마광이 왕안석이 만든 법을 폐지하고 싶어도 또 폐지해도 왕안석이 만든 법이 그 나라의 백성이 찬성을 해서 폐지하길 원하지 않는다면 나라에서 폐지해도 결국에는 백성들의 원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마음대로 폐지할 수가 없습니다. 사마광이 불과 몇 달 만에 폐지를 해도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가 없었다는 것은 왕안석이 만든 법이 백성들로부터 환영을 못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이 폐지된 것은 백성들이 국민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지된 것이지 사마광이 폐지한다고 해서 국민이 원하면 그게 폐지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왕안석이 결국에 개혁이 실패하지 못한 것이 아니 성공하지 못한 것이 사마광이 폐지시켜서 실패한 게 아니라 국민이 원하지 않아서 실패했다. 이렇게 봅니다.